담도암 환자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속이 쓰리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도암 환자에서 항암제만큼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그분들이 왜 속이 쓰리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50대 이제 담도암 환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속도 쓰리고 빈혈이 계속 생겨서 이제 그 수혈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담당 교수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담당 교수가 이제 내시경을 했죠. 그랬더니 내시경상 십이장 궤양이 생겼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출혈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빈혈이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교수가 처방을 어떻게 하냐? 그 위보호제, 이제 궤양 약물과 더불어서 이제 빈혈이 생기면은 수혈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도 이 증세는 전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왔는데요. 담도암 환자는 사실 항암과 더불어 이제 그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는데, 이때 방사선을 받게 되면은 십이지장 궤양들이 이제 가끔씩 오게 됩니다. 실제 이 십이지장 궤양이 오게 되면은 식사도 잘 못해요. 속이 쓰리고, 그리고 이때 어떤 사람은 구토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체중도 빠지고, 특히 이 십이지장 궤양 부에서 이제 출혈이 생겨서 빈혈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이제 이 부작용 때문에 환자분한테 이제 양성자 치료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제 환자 중에서 정말 담도암 환자였는데 양성자 치료 받고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양성자 치료를 하러 가면은 담당 교수가 가끔씩은 이 종양 부위하고 십이지장 부위하고 가까워서 양성자 치료할 때 십이지장 궤양 때문에 천공이 올 수 있으므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방사선이라는 양성자 치료의 이 십이지장 궤양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오는가? 방사선을 때리게 되면은 이제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죽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정상세포 내에 저산소증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 저산중에 빠지게 되면은 주위 조직에서 산소를 먹는데 그게 잘 안 되게 되면 점막염이 오게 되고, 그 점막염이 계속적으로 손상이 되게 되면은 그 밑에 부위에서 이제 중심 부위에서 이제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 괴사가 심해지면 이제 궤양이 일어나는 거고, 그 궤양이 점점 심해지면 이제 천공이 일어나는 거죠. 한번 천공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치료도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해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고압산소 치료를 이제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초기에는 만약 손상이 되기 전에 받게 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기압이 낮은 고압산소 치료, 즉 1.5기압 이하의 고압산소 치료도 방사선 후유증을 막아주는데 실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궤양이 오고 뭐 괴사가 있을 때는 이때는 2기압짜리 고압산소 치료를 이제 쓰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낮았을 때 충분하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효과적인 면을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궤양이 와게 되면은 그때는 고압산소 치료와 함께 금식을 해주고 수액과 비타민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회복되게 되고, 이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천공이 옵니다. 천공이라는 건 뭐냐? 장이, 십이지장 궤양이 이제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십이지장 궤양 쪽으로 음식물이라든지 내려가서 장에 이제 복막염을 유발시키는 거죠.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만약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복막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가장 초기부터 우리가 볼 때 걱정이 되면 가급적 빨리 산소 치료를 통해서 예방해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방사선 치료 후에 생기는 건데요. 만약 이제 그 방사선을 때리게 되면은 점막에 손상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보이는 게 이제 구강 내 점막 있잖아요. 거기에 손상이 오면은 구내염, 그리고 점막염들이 오고 거기에 이제 백태가 끼고요. 이게 좀 더 심하게 되면 이제 궤양이 옵니다. 그 손상이 오면서 점막이 이제 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심하면은 이제 천공이 올 수 없고 조직이 녹여서 이렇게 누공 같은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이 상황이 와버리면은 암만 좋은 치료를 해도 결국은 치료가 안 되고 이 환자는 결국은 폐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점막염이 왔을 때 치료를 받는 게 좋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 궤양이 왔을 때라도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결국은 내시경이에요.
실제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방사선 치료하고 나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담당 교수님한테 내시경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럼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그 부위가 이 정도 부위인지 이 정도 부위인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궤양이 와버릴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내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가급적이면 3개월, 6개월 정도에서 한번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면은 그 손상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이제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크게 이제 그 공기 발생을 통해서 생기는 고압산소 치료기가 있고요. 100% 산소를 통해서 이제 만드는 그 고압산소 치료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얘는 그 산소가 이제 보통 40% 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고요. 대신 이제 기압이 우리가 1.5기압 이상을 올라가지를 못해요. 반면에 얘는 100% 산소고 그 1.5기압이든지 2기압, 3기압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단, 이 그 공기 발생기 산소는 굉장히 안전해요. 그렇지만은 이 그 100% 산소 같은 경우는 효과는 좋은 반면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폐에 이제 손상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흉이 있는 분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2기압짜리 이상 그 산소 치료기를 받을 때는 그 기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받는 거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2기압짜리, 그 전까지는 저희가 예방 쪽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1.5기압 이하짜리 산소를 사용했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치료적 개념까지 같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후에 생기는 십이장 궤양이라든지 아니면 누공이라든지 그런 환자를 위해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고압산소 치료기를 갖다 놨었습니다. 아이벡스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회사 거고 실제 이 단계가 오게 되면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절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궤양은 당연히 약물 치료로 효과가 있습니다. 단 방사선 치료 후에 생긴 이 십이장 궤양이라든지 다양한 점막염, 궤양 같은 경우는 약물로는 절대 그 좋아질 가능성이 이제 희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야 되고 횟수는 최소 10회에서 20회 받는 거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상황 때 잘 못 먹는가 하면은 반드시 영양제 주세요. TPN 우리가 보통 우윳빛 영양제라고 하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아미노산 수액을 맞음으로 인해서 칼로리를 꼭 보충해 주고요. 그리고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라든지 아연 주사를 병행해서 준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은 치료 시기를 놓쳐갖고 만약 성공이 됐다. 이때는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서 그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렇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암을 죽일 때 꼭 항암제, 수술만 하고 100%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느 때는 오히려 방사선 치료가 항암이나 수술만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그런 경우에 부작용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작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예방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1.5기압 산소에도 충분하지만은 만약 그게 벌써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손상이 이미 진행돼 있을 때는 이때는 2기압짜리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고압산소 기압이 높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은 기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그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2기압 정도의 이제 산소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올라갔을 때 보게 되면 항상 1.4에서 1.5, 6기압 할 때가 이제 귀에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치료사 선생님의 이제 말을 듣고 나서 천천히 하다 보면 충분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